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정신적인 영역이 신체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근거리고 숨 막히고 저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다양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요. 교감신경계는 긴장 모드, 전투 모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준비태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근육도 긴장돼 있고 신경계도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굳이 내가 전투 모드일 때 소화를 잘 시킬 필요는 없죠. 전투하면서 뭘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오히려 약간 셧다운 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이완돼 있고 휴식하는 상황. 그때는 이제 몸도 늘어지고 심장도 편안히 뛰고 그때는 이제 먹었던 음식도 소화시키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딱 공황 증상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 전투 모드가 우리가 긴장돼 있고 뭔가 저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공황 증상이 가볍게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전쟁이 터진 상황인 것처럼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때 공황 발작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황 장애로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진화론자죠.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20대부터 공황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많이 알았다고 해요. 즉 신체 증상을 많이 아는 거죠. 20대 때 찰스 다윈이 쓴 기록을 보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땀이 나며 사지가 떨리면서 공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찰스 다윈을 쭉 이렇게 연구했던 다양한 의사들은 찰스 다윈이 다양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탐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염된 풍토병, 기생충병인 샤기스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신체 증상이라 그러면 병이 일정해야겠죠. 하지만 찰스 다윈의 증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 비그로를 타고 이제 탐험을 나가려고 그러면 비그로를 타기 전에 증상이 막 심하게 와요. 긴장해서. 근데 비그로를 타고 나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면 이거는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공황장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논문은 1997년에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자마라는 학술지의 논문으로 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왜 그러면 이런 공황 증상이 생겼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죠.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인 배경. 물론 어떤 압박감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비그로를 타기 전에 나 비그로 타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정의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애착이론의 대가인 존 볼비 박사는 찰스 다윈이 8살 무렵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가족의 어떤 교육적인 분위기가 감정을 억누르는 분위기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살의 찰스 다윈이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정말 엉엉 울고 싶고 슬픔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애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족의 환경이 그걸 막았던 거죠. 그렇게 억압돼 있는 감정이 왜곡된 형태의 어떤 신체 증상으로 올라와서 공황 증상을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연구자인 콜프 박사는 다윈이 겪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걸 꾸준하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때문에 찰스 다윈이 죽을 때까지 정말 큰 사회적인 불안감, 사회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의 사회는 거의 중세 시대의 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탄생은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론이라는 게 대세인 시점인데 본인은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진화론이라는. 근데 찰스 다윈은 성직자를 꿈꿨을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담감이 공황장애를 만들었을 걸로 생각을 하죠.
공황은 불안이 우리의 신체적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강박은 불안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강박증은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물건을 과도하게 막 다 버리지 못하고 모으는 저장장애. 누구 집이야? 유나 집인가? 유나 집이야? 저 아는 너무 불안해요. 저희 집 아닌데. 근데 이런 저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팝 아트의 선구자라고 하는 앤디 워홀. 저장장애로 유명해요. 그분은 동화책, 뭐 유명인의 신발, 편지, 사진, 신문 기사 등등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언제 쓰여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기적으로 한번 타임캡슐이라는 거에 담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저장해가지고는 보관을 따로 해놓는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한 600개 정도의 타임캡슐이 있었대요. 근데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다만 본인의 그 작품 세계의 저장 강박을 예술적인 영역으로 승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밖에도 또 좀 독특한 강박증을 본다면 우리 몸에 뭔가 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신체 이형장애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양쪽 눈의 쌍꺼풀 모양이 달라요. 와.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저 오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이쪽 쌍꺼풀이 살짝 아웃라인이 1mm가 뭐가 높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오늘 나 오늘 이상하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진짜? 저 눈 나는 이상하잖아. 예쁜데? 나 눈이 예뻐. 여기 이상하지? 예뻐. 그쵸. 근데 사실 우리의 얼굴이 좌우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나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꽂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지만. 그 밖에 또 있다면 이런 거죠. 발모장애, 그리고 피부 뜯기 장애. 이 눈썹이나 머리를 계속 뜯는 거고, 얼굴에 있는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그 가피라 그러죠. 그 딱지를 계속 뜯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살이 약간 이렇게 피부가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손도 물어 뜯으시는구나. 나는 이게 여기에 튀어나온 거 없이 매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뭐가 튀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도 그러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영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죠. 억만장자이자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라고 알려진 영화 제작자 하워드 휴즈. 엄청 잘생겼죠. 멋있는데요? 배우같이. 엄청 잘생겼죠. 멋있다. 조각 같은 외모에 키는 193cm고요. 물려받은 재산이 이미 어마무시해요. 거기다가 영화, 항공, 호텔 등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돼서 20대 때 이미 억만장자의 이야. 기업에 들어섰죠. 근데 이분은 어마무시하게 심한 결벽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악수를 하면 그 악수한 손을 정말 상처가 날 정도로 박박 닦아야 돼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이제 밖에 나가야 돼요. 티슈나 수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년에는 정말 물건을 손으로 못 집어서 티슈를 정말 끼고 살았다고 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3번가량의 큰 비행기 사고를 당했고요. 한 번은 정말 몸에 한 3분의 2 정도의 화상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감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해져 버렸죠. 거기다가 오염에 대한 강박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말년에는 거의 나체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유가 있었구나. 돌아가실 때는 이제 결벽증과 그 어떻게 보면 신체 통증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심한 상태로 사회적으로 정말 고립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고소공포증은 내가 그 고소공포증을 피하면 돼요.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포증이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역에서 아까 전에 강박장애, 공황장애는 장애라는 병을 붙였죠. 하지만 제가 공포장애라고 표현하진 않았죠. 증상. 공포증은 그냥 증상이에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치료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있는 공포증이라면 그거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공황장애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강박증은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체 증상과 생각이 다 같이 작동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불면증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좀 심해서 거의 7시에 잠드는 경우도 아침 7시요? 예, 7시에 잠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수면의 질도 잔다 하더라도 굉장히 별로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따뜻한 우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나면 잠이 깨요 오히려. 그리고 막 샤워도 하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죠. 그리고 그 막 책도 읽어보고 ASMR 뭐 빗소리 틀어보고 다 했거든요. 나도 다 해봤. 똑같네. 황재성 씨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노력 중에는 진짜 딱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네. 왜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잠을 잘 수 있다. 맞아요. 두 개 다 잠 못 자요. 왜냐하면 두 개 다 교감신경이라는 걸 자극해요. 아까 전에 공황장애 할 때 교감신경 말씀드렸죠.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완돼야 되는데 내 몸이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니까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되죠. 오히려 미지근한 물은 괜찮아요. 미지근한 물이나 반신욕은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이완돼요. 자기 전에 하는 운동도 뭐 몸을 활성화시키니까 교감신경이 자극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확실히 잠을 그렇죠.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거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휴대폰 보게. 예. 또 특별히 어떤 걸 봤냐면 왜 신점.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속삭속삭 하니까 그 소리 듣다가 잠을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은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뇌는 나와 관련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쉬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각성돼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실적인 생각. 잠 자려고 누웠을 때 정말 너무 흔하게 하지만 너무 나쁜 현실적인 생각. 뭐죠? 자야지.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막. 나 오늘 못 자면 내일 피곤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 현실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다 못 자요. 내일 소풍 가면 현실적인 생각이죠. 내일 소풍 가면 그날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너무 설레어요. 내가 설레이는 건데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잠을 못 자요. 똑같은 생각이라도요. 그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이냐 비현실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잠의 반응은 달라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요. 못 잤죠. 왜냐면 어쩌다 어른에 나오잖아요. 어쩌다 어른에 나가는 이 녹화가 있으니까 어제 누워서도 이 어쩌다 어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대본 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대본 봐야 되는 시간에 코미디 빅리그를 해가지고 내가 코미디 빅리그를 봤네. 그러면은 제가 누워가지고 하는 그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은 저에게는 오늘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뇌는 깨어나요. 각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섭외들 오기 전에 나간다면? 자다가 와 어쩌다 어른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 이거 하다가 정말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죠.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륵 잠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김성경 씨께서 얘기해 주셨다. 넷플릭스 보는 거.
왜냐하면은 생각을 유튜브나 티빙이나 OTT 쪽으로 옮기면서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조금 잠을 잘 수 있죠.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눈에 빛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지? 양 한 마리. 맞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는 거죠. 그거 안 돼. 그렇죠. 양을 몇만 마리를 세도 못 자요. 예, 그거 안 되던데. 왜 못 잘까요? 양 한 마리 세고 자야지. 양 두 마리 세고 자야지. 양 세 마리 세고 자야지. 자야지는 무슨 생각이라고요? 현실적인 생각. 아. 왜냐면은 그 사이사이 현실적인 생각이 끼어들어 버리면 우린 못 자요. 양을 한 2만 마리 샜는데도 못 자면 그때부터는 나 이래도 잠 못 자네? 그럼 그때부터 불안이 자극돼요. 그럼 교감신경이 증대되면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거죠. 맞아. 잠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못 잔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불안을 자극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요. 맞아요. 그리고 좀 못 자도 우리 몸에는 큰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못 자더라도요, 낮에 정말 잠깐만 자도 우리 몸이 일정 부분 회복돼요. 그리고 잠에는 수면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빛을 빌리듯이. 내가 오늘 못 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몰아서 자요.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늦잠 자죠. 그 이유는 주중에 못 잤던 잠이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말 동안에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 또 한 개는 침대에 눕자마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자는 거를 꿀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진짜 부러워요. 저 그렇게 잘 때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거는 복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와. 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입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워가지고 진짜 5분만 지나도 왜 잠이 안 오지? 자야 되는데? 맞아요. 이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럼 더 못 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건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독특한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자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잠에 대한 불안을 더 늘리고요. 이런 분들이 뭐에 빠지기 쉽냐 하면 수면제 중독에 빠지기 쉽어요. 침대에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데 누워가지고 15분만 딱 지나고 나면 나 잠 못 자네? 못 잘 것 같은데 약 먹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버릇이 되고요. 이러면 약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